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여유 있는 9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보석상을 운영하는 한인 여성이 행콕파크 콘도 주차장까지 따라온 권총 강도의 현금과 보석을 강탈당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증오범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증오범죄는 전년도보다 무려 67%나 증가했습니다. 남가주 개솔린 가격이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갤런당 평균 가격은 LA는 6달러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LA시 정부가 전반적으로 공무원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LA시 공무원직 6개 가운데 1개가 공석입니다. 남가주 곳곳의 한인사회가 추석을 맞아 음식 나누기 행사를 하는 등 한민족 최대 명절을 기념하는 추석잔치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은 오늘 10월 7일 건강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내과, 신경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법 체류 한인 수가 큰 폭 감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13만 2천 명 정도로 추산됐는데 2019년 대비 24%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한편 시카고시가 겨울철을 앞두고 불법 체류자들을 위해서 3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초대형 천막촌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작가조합과 제작자 협의회 협상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4개월 동안 이어졌던 파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이 오늘 정오 데드라인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임금과 임시직 문제 등이 현재 쟁점으로 아직 타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시간을 벌고자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수혜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초안대로 5% 유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한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처음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민을 믿고 굽힘없이 정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어제 일괄 사퇴하면서 국회 일정이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막판 치열한 순위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일드카드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고 있는 토론토는 류현진 선수가 내일 템파베이와 경기에 선발로 나섭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오늘 개막합니다. 중국의 메달 삭스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대표팀은 3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축구, 야구, 탁구는 금메달이 목표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6.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구름 많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개솔린 가격 먼저 좀 보겠습니다. 개솔린 평균 가격이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막 대단히 크진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6달러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2.3센트가 내려간 6달러 3.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를 때는 뭐 10센트, 9센트 이렇게 오르더니 내릴 때는 2.3센트. 그래도 이거 많이 내린 거예요. 0.9센트 막 이렇게 내리잖아요. 아무튼 2.3센트가 내려가서 6달러 3.7센트를 오늘 개솔린 평균 가격 LA 카운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이틀 연속 개솔린 가격이 하락하면서 갤런당 6달러대가 오렌지 카운티는 내려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오늘 5달러 98.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2.5센트가 내려간 겁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는 정유공장 생산량, 수입량이 증가한 것을 개솔린 가격 하락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게 있죠. 갑자기 또 올리려고 조금 하락시킨 거 아니야? 라는 불안의 시선도 의심의 눈초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유소가 앞으로 수주 동안 정비 주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정유공장이 정비 주간 겨울철 되기 전에 정비 주간을 갖게 되는데 그 정비 주간이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정유소마다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유공장이 수주 동안 시설 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량이 다시 떨어지면 개솔린 가격 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내리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계속 있는 겁니다. 미국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 NAR에 따르면 8월에 미국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404만 건으로 전월 대비 0.7%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5.3% 감소한 것입니다. 올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매매 건수이며 8월 기준으로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8월 미국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40만 7,1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9% 올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주택 매매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기존 주택의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것이 이 거래 감소와 집값 상승세 지속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보험 시장 안정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산불 위험이 높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형 보험사들이 신규 주택 보험 받지 않는 등 시장에서 발을 빼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테이트팜, 올스테이트,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 손해보험 판매, 즉 신규 가입을 중단했고 상위 12개 보험사 가운데 5곳도 신규 가입에 제한을 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 발생 위험이 높고 인플레이션 등 비용 상승으로 신규 가입 받는 것 자체가 마진을 떨어뜨린다고 보험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는 보험료 인상 등이 포함된 보험사 철수 방지안을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에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캘리포니아주가 자처한 일이죠.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상한선을 둬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가중되고 있는데 보험료는 오르지 못하고 지난번 우기 때 집들이 비가 많이 새고 보험 청구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산불도 산불이지만 비 피해도 상당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대형 보험사들이 주택 손해보험 시장에서 발을 빼는 속도가 빨라지자 개빈 뉴섬 주지사가 부랴부랴 행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행정명령은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신속 조치에 나서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속 조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 승인 절차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시급히 마련하라 라고 지시한 건데 보험사가 원하는 보험료 상승까지 허락을 해준다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해석은 아직 확실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보험시장 환경을 고려한 시장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절차 조정과 대책 마련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기본의 화재 보상을 150만 달러까지 제공해주는 캘리포니아주 페어플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주민들의 혜택 보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페어플랜 가입하려고 노력하셨던 많은 분들이 제보해 주셨죠. 어렵다. 캘리포니아주 뭐 이름만 넣으면 바로 가입해 줄 것 같더니 페어플랜 가입하는 것 어렵다라는 제보 전화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주 전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보장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짚긴 했는데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소수자들과 인종에 대한 교육에 반대하는 일부 교육구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통과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AB 1078 법안을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가결시켰고 이제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이 법안 AB 1078은 다양하고 포괄적 교육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 교육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교육구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AB 1078은 보수층 지지를 받는 일부 지역 교육구들이 성소수자인 LGBTQ+와 인종에 대한 교과를 금지하는 경우 해당 교육구에 거액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동성애 인권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하비 밀크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테메큘라 교육구가 수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자 이 같은 반진보적 분위기에 반발해 이 법안이 제정된 것입니다. 보수적 성향의 교육구들은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친권을 강조했고 학교에서 성소수자와 인종에 대해 부모의 동의 없이 수업을 하는 것은 부모의 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개빈 뉴섬 주지사는
교육과 학부모들을 정치광이라고 지칭하면서 아이들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진실과 세상, 자신들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읽을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 AB1078이 규정하는 내용을 지키지 않는 교육부는 앞으로 상당한 재정적 페널티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자금 조달 방식을 변경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이 크게 줄어들게 돼서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이 오늘 데드라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가 제시한 데드라인은 오늘 정오입니다. 동부 시간이죠. LA 시간으로 잠시 뒤 9시입니다. 근데 지금 잘 협상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파업 7일째를 맞은 노조는 임시직 노동자 축소 문제가 노사 간의 핵심 사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임시직 직원이 정규직 직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만큼 작업 현장에서 불평등이 생긴다는 점을 들어 임시직 축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시직 확대에 따라 정규직 직원들의 지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도 주된 쟁점입니다. 퇴직수당, 생계비 지수 상승, 급여 체계 등도 협상 테이블에 있습니다. 노조 측이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사측에 따르면 노조는 인플레이션 등을 이유로 향후 4년간 임금 40%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금 협상 테이블에 왔을 때는 36%까지 요구 수준을 양보한 상태입니다. 사측은 최대 20% 인상을 현재 고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노조 측이 관심을 끌어올리는 수단이 됐던 주 32시간 근무제, 그러니까 주 4일 근무제 도입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노조가 제시한 협상 데드라인 오늘 정오입니다. 확실한 진전이 없다면 파업에 참여하는 공장의 수를 늘리겠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 데드라인 시간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직 연준 고위 관료들이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코언 전 연준 부의장이 어제 정책연구기관의 한 웨비나를 참석해서 연준이 완벽한 연착륙을 달성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전달 금리 결정 후에 실업률이 3.8%에서 내년 말에 4.1%로 오르고 경제 성장률은 올해 2.1에서 내년 1.5%로 줄어든다는 경제 전망을 내놓은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습니다. 현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코온 전 부의장은 연준은 지금까지 위축된 것보다 수요를 조금 더 위축시키고 노동시장에 약간의 불황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연착륙인 소프트 랜딩보다는 덜 부드러운 소프티시 랜딩이 유력하다고 전망한 것입니다. 여기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역시 같은 행사를 통해 6주 전보다 연착륙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 추세이며 장기금리가 오르는 등의 요인 때문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추가 인상 전망과 관련해서는 두 전직 고위 관료가 서로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먼저 코온 전 부의장은 연준이 금리를 좀 더 올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워시 전 의장은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금리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한편 블룸버그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세계 경기의 연착륙 징후도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이번에 새로 나온 거 탐 크루즈 영화 보셨습니까? 액션이 기가 막히죠. 이런 특수 영화, 액션 영화를 보면 특수 임무를 맡은 주인공은 운전을 하다가 미행이 붙으면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이 사이드 미러만 딱 봐도 미행이 붙었군. 금방금방 알아차리죠. 그러면서 차를 이리저리 운전하면서 묘기같이 운전하면서 미행자를 따돌립니다. 이제 일반인들도 이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전 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젊은 친구들이 교차로 막고 자동차 묘기를 보이면서 훈련하는 건가요? LA 한인타운에서 보석상 운영하는 한인 여성이 자신의 콘도 주차장까지 미행에 들어온 권총 강도에게 현금과 보석을 강탈당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밤 한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귀갓길 자신을 미행해 행코팍의 콘도 주차장까지 숨어 들어온 권총 강도에게 10만 달러 상당의 현금과 보석류를 강탈당했습니다. 피해자는 7일 밤 8시 30분 행코팍 위셔블바드와 메카든 플레이스에 위치한 콘도 주차장에서 강도범에게 습격당해 지니고 있던 현금과 보석류를 강탈당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피해 여성을 콘도 주차장까지 미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장면은 감시 카메라 비디오에 찍혀 21일 공개됐습니다. 비디오를 보면 남성 한 명이 피해자가 사는 콘도미니엄 단지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와 한인으로 추정되는 피해 여성이 주차한 후 차 밖으로 나올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돼 있습니다. 여성이 차에서 나오자마자 피해자에게 권총을 겨눈 채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챘으며 범행 후에는 공범이 몰던 자동차에 올라타 도주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핸드백 안에는 현금과 보석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웃에 따르면 피해자는 LA 한인타운에서 보석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보석상은 미행 강도 행각이 벌어지기 수일 전에 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보석상 강도 사건과 미행 강도 사건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9월 22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남가주 지역 부분적으로 구름이 많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지역에 따라 1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고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에도 1도씩 점차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초까지도 남가주 지역은 당분간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도는 선선한 가을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6도, 6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1도, 57도, 해안 지역은 70도, 59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 오늘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2도, 낮 최고 기온은 82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시 정부가 전반적으로 공무원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LA시 공무원직 6개 중 1개가 공석인 상황입니다. 회계감사관실은 지난 6월 최종 급여 기간을 기준으로 시정부 모든 부서 자료를 집계한 결과 인가된 전체시 공무원 일자리 55,916개 중 16.93%에 해당하는 9,465개 자리에 인력이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지아 회계감사관은 새로운 경관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생국 인력들이 강제 연장 근무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라며 이들뿐만이 아니라 시정부 전반적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많은 주요 부서원들에게 결혼율이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인력이 비교적 많은 주요 부서들의 결혼율을 살펴보면 수도전력국, 공항국, 위생국, 레크레이션 및 공원국 등등등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공무원들은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더 무거운 작업량을 짊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초과 근무 비용, 노동 스트레스 등으로 장기적 근로자 보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메지아 회계감사관은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증오 범죄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인간관계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연례 보고서 결과 지난해 보고된 증오 범죄가 1년 전보다 67%가 증가해서 모두 162건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53%는 국적을 비롯한 인종 문제가 발단이 됐고 32%는 종교 문제, 그리고 15%는 성적인 취향이었습니다.
인종차별에 따른 증오범죄 가운데는 흑인 피해자가 52%로 가장 많았고 종교 문제로 인한 범죄는 유태인을 겨냥한 범죄가 43%로 집계돼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교회 관련 혐오 범죄가 34%로 뒤를 이었고 특히 학교와 캠퍼스에서의 증오사건 발생률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 전년 대비 무려 178%나 뛰어올랐습니다. 교내에서 발생한 사건 가운데 초등학교에서 보고된 것은 약 6%였고 중학교는 53%, 고등학교는 34%로 집계됐습니다. 슬라이스 치즈 대표적이죠. 크라프트 하인즈 인기 제품인 싱글즈 아메리칸 치즈 슬라이스가 리콜 조치됩니다. 이 싱글즈 아메리칸 83,800여 박스에 대한 리콜을 발표하면서 치즈 낱장을 감싼 얇은 비닐 포장지 일부가 제대로 벗겨지지 않고 남아있어서 질식을 유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두 리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크래프트 하인즈는 자동 포장 기계 중 한 대가 일시적인 문제를 일으켜 치즈 낱장을 감싼 비닐을 벗겨도 얇은 속필름이 치즈 위에 남아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최적 소비 기한 만료일이 2024년 1월 10일부터 2024년 1월 27일 사이에 크래프트 싱글즈 아메리칸 저온 살균 가공치즈 16온즈입니다. 냉장고로 열어보시고 이 치즈를 보관하고 있다면 당장 폐기하시거나 아니면 구매한 곳에 가서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방송과 한국TV가 주최하고 서울메디칼그룹과 웰케어 그리고 뱅크 오브 호흡이 후원하는 커뮤니티 건강 엑스포 행사가 10월 7일에 개최됩니다. 이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주최하는 커뮤니티 건강 엑스포는 한인 커뮤니티 시니어층에 다양한 의료 정보와 지식 그리고 관련 서비스까지 제공해주는 무료 건강 엑스포입니다. 이번 엑스포는 한인 시니어층이 항상 궁금하게 여겼던 의료 정보들을 제공하고 내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안과, 심장과, 정신과, 한의학까지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직접 나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가자들은 전문 의료진들과 직접 1대1 상담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엑스포를 후원하는 서울 메디컬 그룹은 이번에 마련되는 엑스포는 한인 커뮤니티에 큰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의 이진호 상무입니다. 여러 분야 분들을 또 모시고 최대한 정보를 드릴 수 있고 또 궁금한 점들은 상담도 하실 수 있는 원온원 1대1 상담도 하실 수 있는 자리로 꾸며봤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커뮤니티 건강 엑스포는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당뇨, 고혈압을 비롯해 노인성 질환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비롯해 1대1 진료까지 준비되어 있다며 시니어층이 최대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웰케어도 함께 참여해 한인 시니어들이 메디케어에 관한 간단한 정보까지 얻어갈 수 있는 한인 시니어들에게는 그야말로 맞춤형 엑스포가 될 전망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는 그 웰케어 보험 회사하고 같이 이제 조인을 하게 돼서요. 그 웰케어에서 그 시니어 메디케어 그 전문인들이 또 나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정보 같은 것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대형 종합병원 의료진, 인홈 헬스케어, 호스피스 등 시니어들이 궁금해하던 분야에서 활동하는 담당자들까지 참여해 의료정보와 간병인 서비스, 호스피스 정보에 관한 풀 패키지 정보가 원스톱으로 제공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주최하는 이번 커뮤니티 건강 엑스포는 베렌도길에 위치한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10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구디백이 제공되며 엑스포 참가 방법과 관련된 정보는 전화번호 323-692-2054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한인회가 추석을 맞아 오는 29일이 추석입니다. 29일 LA 한인회관에서 푸드뱅크 행사를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재단 특별 후원으로 마련되는 이번 푸드뱅크 행사에는 쌀, 라면, 미역, 참기름, 간장, 김 그리고 떡도 준다고 합니다. 추석이잖아요. 네. 이렇게 약 $70 상당의 한국 식료품이 준비돼 추석을 맞아 나눠준다고 합니다. 물량에 한정이 있어서 선착순 300명에게 물품을 배부한다고 합니다. 한인회관 입구에서 29일 금요일이죠.
29일 다음 주 29일 오전 9시부터 배부가 진행되고 번호표 300번까지 선착순 300명에 한해서 식료품 나눔 행사가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LA 동부 한인회와 LA 동부 한미노인회가 남가주 한국기업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 추석 쌀 나눔 행사를 시작으로 남가주 일원에서는 이 최대 명절 추석을 기념하는 풍성한 잔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어제는 동부 한인회와 동부 한미노인회가 로얄비스타 골프클럽에서 65세 이상 한인을 대상으로 해서 쌀 500포대와 음료수를 배포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미 노인회에서는 명칭을 바꾼 오렌지 카운티 한미 시니어 센터가 주최하는 추석 대잔치가 바로 오늘 오전 11시 애나하임에 있는 이 아모르 연회실에서 열립니다. 오늘 행사에는 노인회 회원 중에서 예약을 마친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인 내일은 LA 북부 한인회가 주최하는 해피 추석 행사가 열립니다. 내일 오후 2시 라카나다에 있는 예수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딱지치기와 윷놀이, 한복체험, K-팝 커버 댄스, 부채춤, 난타 공연, 로봇쇼까지 볼거리가 풍성한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26일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신영진 이사장 취임식과 함께 다울정 오픈 행사를 겸해 2023 추석 큰 잔치가 열립니다. 한인들에게 무료 직업 교육을 제공해온 재미 한인 직업교육센터가 인기 과목들로 구성된 가을 학기 개강을 앞두고 수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우 집에서 돈이 좀 심심해 라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이거 배우시는 분들 제가 현장에서 많이 뵀습니다. 개설 과목은 옷수선반, 패턴사반, 마킹 그레이딩반, 컴퓨터 패턴사반, 샘플반 등입니다. 수업은 10월 9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재미 한인 직업교육센터에서 각 과목 주 1회 진행됩니다. 장소와 인력 관계로 각 과목 8명 선착순 마감될 예정입니다. 문의는요. 전화 213-487 1107 213-487-1107 한인직업교육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인 서류 미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13만 2천 명 정도로 추산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추산치보다 24%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연방국토안보부 집계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불법 체류자 수는 2014년에 25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 바 있어서 10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입니다. 미국 내 전체 서류 미비자 추산지 가운데 한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줄었습니다. 2019년에는 2%대에서 2021년 1%대로 떨어진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커피 하면 어디 생각나십니까? 뭐 이탈리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일단 미국으로 좀 한정해 보겠습니다. 미국 하면 또 시애틀 커피의 도시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시애틀이 미국 내 커피 도시 1위였는데 3위까지 내려왔습니다. 금융정보매체 월렛 허브가 오는 29일 커피의 날, 추석과 커피의 날이 같네요. 네. 올해만 그렇겠죠. 추석은 또 음력으로 세니까요. 오는 29일 커피의 날을 앞두고 전국 100대 도시를 대상으로 12개 항목을 조사해 베스트 커피 도시 순위를 매겼습니다. 가구당 커피 관련 소비 액수, 커피 제조 업체 수 등등등입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 올해 최고 커피 도시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가 됐을까요?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또 오랜 기간 1위였던 시애틀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5위였던 오레곤주 포틀랜드가 2위로 올라섰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가 4위, 하와이 호놀룰루가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인의 65%가 매일 커피를 마시고 있고 미국에서 소비되는 커피 하루에 모두 4억 9천 1천만 잔이 하루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가 겨울을 앞두고 중남미 출신의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초대형 천막촌을 조성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이주민들의 겨울철 베이스 캠프 건설을 위해서 이 사설업체인 가다월드와 함께
2,930만 달러 규모의 1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브래드 존슨 시카고 시장은 날이 추워지기 전에 천막촌을 짓고 현재 시내 경찰서와 공항 로비에서 임시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중남미 출신 2,000명을 이동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카고시의 내년 예산 적자 규모가 5억 3,800만 달러에 달하면서 이 가운데 2억 달러가 불법 입국자 지원 예산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 국경지대의 지자체들은 넘쳐나는 불법 입국자들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성역 도시를 자처하는 뉴욕과 워싱턴 DC, 시카고 같은 민주당 성향 대도시들로 이들을 보낸다면 당국과 지역 주민들이 대혼란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8월 이후 시카고로 이송된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는 14,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금년 말까지 주민의 혈세인 2억 5,570만여 달러를 이들 관리 비용으로 쓸 예정이고 시카고 존슨 시장의 겨울철 베이스캠프 건설 계획이 현실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비용이 3억 달러를 훌쩍 넘기게 된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정치권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맨해튼 연방지검이 오늘 메넨데스 의원과 부인 네딘 메넨데스를 기소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 부부는 지역구인 뉴저지 사업가들에게 최소 수십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고 사업상 편의를 봐준 혐의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메넨데스 의원 자택 옷장 등에서 48만 달러 현금 그리고 10만 달러치의 금괴를 발견했습니다. 연방검찰은 메넨데스 의원 부부가 현금과 금괴 외에도 고급 승용차를 뇌물로 받았고 주택 대출금도 사업가들에게 대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뇌물 제공 혐의로 뉴저지 유명 부동산 개발업자 등 3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메넨데스 의원은 자신에게 뇌물을 준 사업가와 이집트 정부의 계약을 돕기 위해 이집트 정부의 외교 관련 정보도 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980년 중반부터 뉴저지 정기에서 활동한 메넨데스 의원은 과거에도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00만 달러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배심원단의 불일치 판결로 위기에서 벗어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수혜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초안대로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아침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 최종안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입니다. 특히 상무부는 지난 3월 제시한 가드레일 초안에서 금지 대상이던 중대한 거래를 10만 달러 이내로 규정했는데 이번 최종안에서는 이 한도 규제가 빠졌습니다. 익명의 한 상무부 관리는 앞으로 중대한 거래에 대한 정의는 규정이 아니라 각 기업에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치가 인텔과 TSMC, 삼성전자 등을 대변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후에 나온 것이라면서 이들 제조사 모두 미국 영토에 새로 들어설 시설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의회가 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의 자중지단으로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부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를 맞을 가능성 커지고 있습니다. 10월 1일 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죠. 그것도 이제 주말이에요. 사실상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하원 공화당이 시간을 벌고자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공화당 회의에서 1조 4,710억 달러 규모의 임시 예산안 제안했고 다수 의원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임시 예산안은 정부의 셧다운을 피하고 의회가 협상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0월 31일 딱 한 달까지 쓸 예산을 담고 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이전부터 임시 예산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하원 공화당 내 강경파가 반대하면서 메카시 의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번 임시 예산안은 강경파를 달래기 위해서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함께 달아놨습니다. 그동안 하원 공화당은 재량 지출 총액을 두고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중도파, 강경파 이렇게 이견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에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서 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여 나는 의회의 검사도 아닙니다. 라고 한 발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조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 사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공화당 의원의 공격에 대한 반박의 발언입니다. 갈런드 장관은 내년 대선에 도전을 선언한 현직 대통령의 아들과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시 내년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을 동시에 감독하고 있는 법무부 수장으로서 현재 칼날 위에 서 있는 입장입니다.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연방 법무부의 모든 결정에 정파적인 시비가 일 수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일 법무부와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 갈런드 장관의 의회 발언에 대해서 현재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립서비스일 뿐이다 라는 시니컬한 반응도 많았지만 이것이 바로 법무장관은 중립적 인물이어야 한다는 이유라는 등 칭찬은 댓글도 적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자 사설을 통해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법무장관의 존경받는 판사 출신을 뽑지 않고 정파적인 충신을 뽑았으면 나라가 얼마나 더 긴장됐을지 상상해보라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초대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갈런드 장관은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장을 역임하면서 법조 경력 대부분을 판사로 지낸 인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재선에 당선되면 14세 이상 시민권자를 대통령이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선 승리 시 이른바 반이민 정책 강화를 예고하면서 공화당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고 경쟁자 바이든 대통령과 정책 차별화를 계속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즉시 적성국 국민법을 발동해 조직폭력배 단원, 마약 딜러, 카르텔 조직원으로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사람들 즉시 미국에서 추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에서 불법 외국인 폭력배의 재앙을 완전히 종식시킬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시작 첫날부터 남부 국경 장벽 건설 등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어제죠. 악어 사진을 올려놨어요. SNS에다 악어 사진을 올린 이유 국경 강해 악어를 풀겠다. 그러면 더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원정 출산도 즉각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계속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중입니다. 정치권에 이어서 사법부에서도 연령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사법위원회는 어제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폴린 뉴먼 판사에게 1년간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뉴먼 판사가 의료검진을 포함한 적절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명령은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올해 96살인 뉴먼 판사는 최근 현저히 저하된 업무 능력과 관련해서 은퇴 또는 이진 후퇴를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것을 거부하자 법원에서 업무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고 법원이 지정한 신경학적 검사와 인터뷰 일체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요새 이렇게 갑작스럽게 쌀쌀해진 날씨에 긴팔 옷 꺼내 입으신 분들 상당히 많죠.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긴팔 입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가을이 왔으면 하고 기다렸는데 가을이 성큼성큼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이 뭐 그만큼 더웠기 때문이겠죠. 지난 8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8월로 기록됐습니다. KBS입니다. 지난달 프랑스의 몽블랑 정상. 해발 4,800m가 넘는 곳에 만년설이 사라져 바위가 드러났습니다. 봉우리 아래 마을의 기온은 무려 33도에 이릅니다. The weather conditions have changed
many of the routes that we would have climbed 5 years ago are now either not able to be climbed in the same style. 지난달 세계 지표면과 해수면의 평균 기온은 16.85도, 20세기 8월 평균보다 1.25도나 높아 174년 관측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미국 국립해양대기국이 밝혔습니다. 6월에서 8월까지를 계산해도 16.75도로 가장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이 한창인 북반구뿐만 아니라 겨울철인 남반구 아르헨티나도 8월 초 기온이 30.1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바닷물 온도는 4월부터 8월까지 5달 연속 역대 최고였습니다. 한겨울 브라질 앞바다에서는 더운 바다에서 나타나는 야광 조류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이상 고온은 산불로, 해수면 온도 상승은 태풍과 폭우로 이어졌습니다. Humanity has opened the gates of hell. Horrendous heat is having horrendous effects. 미국 국립해양대기국은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엘니뇨 때문에 북반구 고온은 연말까지 이어지고 내년에는 기온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메이저리그는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메이저리그는 다음 주,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 일요일인 10월 1일이 마지막 게임입니다. 지금 순위 다툼이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 중에 있죠. 지금 보통 팀들이 한 8경기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8경기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플레이오프를 확정 지은 팀은 다저스와 애틀랜타, 템파베이와 볼티모어 이렇게 딱 4팀 뿐이에요. 다음 주에 나머지 팀들이 모두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한 10팀 정도가 남았죠. 그래서 현재 순위 다툼이 상당히 치열한데 와일드카드 다툼이 아주 치열합니다. 현재 와일드카드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팀이죠. 류현진 선수 때문에 그런데요. 류현진 선수는 내일 오후 1시 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서게 됩니다. 템파베이와의 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서게 되는데요. 과연 류현진 선수 한 2번 정도 더 등판할 것으로 보이죠. 2번 정도 더 남은 등판에서 이제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플레이오프로 이끌 수 있을지 없을지 상당히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 이번 시즌 끝나면 자유계약 선수 되거든요. 자유계약 선수 되기 전에 좋은 모습 보이고 토론토와 작별할 수 있기를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다저스는 이미 플레이오프 행을 확정 지었는데도 계속 이기고 있어서 요새 다저스 팬들 야구 재미없다, 왜 맨날 이겨, 이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47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인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드디어 오늘 개막합니다. 중국의 메달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 북한도 오랜만에 국제종합대회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역사 깊은 항저우 거리. 손님을 맞이하는 각종 환영 문구와 친근한 마스코트들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때문에 1년 지각 개막하는 이번 대회는 마음이 통하면 미래가 열린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45개국 12,5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는 40개 종목, 61개 세부 종목에 481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최대 50개를 따내 종합 3위를 한다는 목표입니다. 아시안게임은 또 경험이 없어서 좀 새로운 무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새로운 무대 한번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훈련한 만큼 뽐내주고 싶은 시합을 만들고 싶어요. 중국은 13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아시안게임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내부 결속과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한중 관계를 잘 이어가게끔 노력하고 이제 제 자원봉사의 모든 활동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22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